자, 오늘은 엊그제 보였던 수급 쏠림 현상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가장 극단적인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엊그제 시장은 살짝 상승했으나 사실상 하락장이었잖아요. 월요일이요, 월요일. 제가 목, 금, 월 이렇게 조정장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때 약 7, 800개 정도의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이 나온 반면에 시장은 조금 올라갔었어요. 왜? 대형 바이오주들에 의해서. 오늘은 그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HLB가 그래도 막판에 쏟아지면서 그래도 이제 좀 정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HLB 생명과학, 신라젠, 네이처셀 이 세 가지가 거래대금을 빨아들이면서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중대형 바이오주들에게 집중 폭격이 더 심해졌어요. 어제보다, 엊그제보다. 그러면서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차이가, 그 간극이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하락 종목이 코스닥에서 1000개까지 나왔어요. 보합 이하가. 순간적으로 1000개까지 점심시간 때쯤 찍었고, 결과적으로는 한 900개, 네. 보합 70개, 하락 875개니까 945개 정도가 보합 이하, 올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945개 정도가 하락을 하는 상황인데 시장은 양호했죠. 0.47% 상승. 이것도 사실상 하락이에요. 사실상 하락장. 바이오 대형주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시장은 1% 이상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포트의 모든 종목이 다 바이오 대형주, 중대형주일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다 바이오만 갖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정치주도 편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 뭐 이것저것 뭐 수소차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분산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건데, 오늘 같은 날은 나머지 비바이오성 종목들은 그냥 하루 종일 거래 없이 줄줄줄줄줄 새는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900개대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현상은 거의 증시에서 보기가 드뭅니다. 거의 나오지 않았던 현상이에요. 이렇게까지 망가졌다가 단기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다가 급등으로 나오면서, 근데 그게 시가총액을 상당히 크게 잡아먹는, 코스닥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뭐 1위 할 정도로, 1, 2위 할 정도로, HLB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규모 되는 종목들이 마치 시가총액 3, 400억이 1, 2천억 되는 것 마냥 아주 단기간에 이런 급등 파동을 만든 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정말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그것보다는 길게 걸렸지만 2016년에 영진약품 파동 정도? 굳이 찾는다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가총액 상으로 봤을 때 지금이랑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코데즈 컴바인 2016년인가 7년쯤에 만든 코데즈 컴바인 파동 정도. 근데 그거는 거래 대금도 이렇게 빨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시가총액이 뭐 그것도 만만치 않았지만 품절주 파동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바이오 대형주 중에서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1위, 2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거 지금 HLB 생명과학을 HLB 식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고, 자금이 이런 식으로 집중이 돼서 쓰여지는 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뭐 시장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이거는 뭐 인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뭐 이걸 가지고 시장은 항상 처음 보는 파동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저 또한 또 10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말도 이상한 것들이 또 나오고, 5년 정도 지나면 그 당시에 또 처음 보는 흐름들이 또 나와요. 항상 시장은 새롭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슷한 것들이 있었냐 없었냐 차이를 보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찾기가 생각하기가 좀 어렵네.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 전에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거래 대금을 다 빨아들이면서 올라간다는 게, 그것도 시가총액을 조 단위로 다 잡아먹고 있는 종목들에서. 그래서 어쨌든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시장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정말
지겨울 정도로 흐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이런 수급 쏠림이 심하다는 것은 일단 지금 이렇게 막 풍선이 있으면 풍선이 계속 부러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풍선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나 터진다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풍선이 커지고 있고, 그게 터지기 시작하면 일단 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지금 유입된 자금은 어디 안 빠져나가고 그대로 다른 종목군으로 내려올 겁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게 시장의 출발선상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고점에서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그냥 중소형주도 다 도망가야 돼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막 2년 전처럼 막 900포인트, 코스닥 900포인트를 만드는데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일단 도망가는 게 나아요. 이런 과한 현상이 나타나면. 지금은 시장이 저점 구간에서 시작 단계를 만드는데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온다. 일단은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장 자금이 골고루 가지 않고 대형주에 집중됐다는 게 사실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시장에 유입된다는 거 하나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뭐 HLB 생명과학, HLB 신라젠 이런 파동이랑 다르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막 상한가 가는 일, 그거는 진짜 과거에 여기선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자금이 그렇게 쓰여질 수가 없어요. 처음 만들어질 때, 처음 올라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매물도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그때랑 비교도 안 되게 크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데, 물론 HLB, 신라젠, 네이처셀, 헬릭스미스 이런 것들을 지금 구성한 자금들이 한 방에 다 쏠려버리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가능은 하겠지만 뭐 그렇게 허락돼서 올라갈 확률은 거의 극히 낮다고 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천천히 받쳐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로만 해석을 해놓고 본다면, 어쨌든 시장은 시작 단계에서 위치해 있다. 시작 단계인데 조금 비정상적인 흐름들이 지금 잡히고 있다. 너무 수급 쏠림이 심한 상황이다 정도로만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좀 2주 이상 길어지고 있는데,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내려오는 것만은 거의 확실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대형주가 먼저 자리 잡고 그 다음 중소형주들이 갑자기 키맞추기 튀어 올라가는 거. 중소형주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상한가 튀어 올라가거나, 이런 파동들 자주 나옵니다. 키맞추기. 그 전까지는 기관성 자금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기관성 자금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외국인들의 기관이니까, 이런 기관성 자금들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현상들이 끝나면 개별성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걸 준비할 거예요. 철저히 그걸 준비할 거고, 어쨌든 대형주는 터집니다. 폭탄이 터질 거예요. 물론 터져도 무슨 아프리카 돼지열병 내려오듯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자금이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에서 박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야만 시장이 흐름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급등 파동은 쏟아져 내려갈, 이런 정도로 제동이 걸릴 거란 겁니다. 이때부터는 중소형 잔치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급등 나왔을 때 코스닥 900포인트 넘어갔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차례 정말 대시세 종목을 이런 큰 종목들이 한번 만들어주고, 더 이상 큰 종목들이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2018년 연초에, 이거는 그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소형주 잔치였죠. 2017년 말, 2018년 초, 1월, 2월 정말 중소형 잔치였을 겁니다.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에 보인 모습들, 개별주들 엄청나게 폭발해요. 지금 그게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당시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져온 모습을 지금 시가총액 1위를 넘보고 있는 HLB 생명과학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라젠은 사실 너무나 많이 빠졌던 거니까 아직 회복이 그것만큼 되진 않았죠. 만약에 신라젠이 HLB처럼 따라잡으려면은 10만 원이 넘어가겠죠. 지금부터 6배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대여섯 배가. 그럴 만한 내용도 사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HLB에 비해서. 하여튼 당시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보인 역할을 지금 HLB가 해주고 있다는 거니까 거의 다 왔다고 치고 지금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너무 과하다 생각을 하는데 끝났어도 진짜 끝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닥 자금에 유입되면서 그냥 풀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풀베팅이 들어가고 거기 따라 들어오는 개인들도 많고 다른 거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개인들도 많고 하면서 지금 나타난 현상들인데 반드시 터집니다. 어느 정도는 터져요. 더 이상 못 가는 시기부터 개인들만 남겨져 있는 시기가 나올 겁니다. 그 고점에.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오면 중소형주로 내려올 거니까 중소형주 매매를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서 딱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정치 테마주들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정치 테마주들 총선 몇 개월 안 남았죠. 총선주들 오늘 많이 하락했어요. 마찬가지로 대북주들 총선주들 다 하락했고 뭐 기타 비바이오 종목들은 그냥 다 파란불이에요. 그러니까 900개 정도가 파란불이죠. 반도체도 그렇고 특히 대북주들은 오늘 아침 새벽부터 북한 김정은의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 우리나라의 흔적들을 뭐 없애겠다라는 그런 식의 뉴스가 나왔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게 단기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사실상 악재라고 보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악재인가 싶긴 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바이오 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악재로서 작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철수를 하지만 결국에는 금강산 오픈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금강산을 오픈하겠다는 얘기인데 단기적으로 우리 걸 철수시킨다는 거니까 제거는 북한식으로 한다는 거니까 거기서 우려감에 일단 빠진 거고 사실상 예를 들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거는 관광 재개만 되면 금강산 오픈만 되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크루즈를 동반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호재인데 단기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들은 이 흐름이 끝나면 분명히 어느 정도 파동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북주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고난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을지언정 아직 끝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많은 주요 국가에서 북한과의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1년 내에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화의 물꼬를 틀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주들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중소형주로 내려오면 뭐 그런 쪽으로 당연히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소형 바이오주들 오늘 판만 깔아둔 거 있어요. 오늘 판만 한 2-3% 정도 슬쩍 올라온 것들 주목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좋은 바이오들이 많이 못 올라와요. 좋은 바이오들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고 많이 무너졌던 거나 정말 안 좋은 내용들만 바글바글 했던 것들 위주로 과거에 떨어졌던 간극을 채워넣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결국에는 수급이 이걸 계속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기회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루 이틀 승부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하루 이틀 승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뭐 매일마다 급등주는 항상 나오는 것이고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거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체크를 할 만한 거는 사실상 오늘 너무 수급 쏠림이 심해서 내일 같은 경우는 HLB가 거래 정지됐다가 내일 다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갭 상승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HLB 생명과학이 오늘 막판에 빠지는 듯 하더니 안 빠지고 상한가를 들어가서 HLB가 전일에 어제 보여줬던 그 막판 하락을 다 커버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끝이라는 게 아니라 끝일 수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폭탄을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폭탄의 끝자락에서 매달려 있지 마시고 나머지
수급이 내려오는 데서 기회를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토대로 우리는 다음 매매를 준비합니다. 지금 몇 가지 지금 내일 기대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살펴보고 내일은 목요일에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오전에는 HLB 주목하면서 시장 흐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내일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